네, 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코스피는 벌써 과열 우려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힘겨운 장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온도차가 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도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가 자세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감가부터 같이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개장 직후에 8,900선까지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단숨에 8,500선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죠. 결국에 후반에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에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로 종가 기준으로 형성을 했고요. 참고로 우리 시장 시총이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 규모로 올라섰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볼게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까지도 약세를 지속하면서 무려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000선까지도 많이 위협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을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10원 넘게 오르면서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무려 12거래일째 1,5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1,520원까지도 돌파하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이렇게 약했던 이유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까지 무려 1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6년여 기간 만에 최장기간 순매도 기록이라고 하고요. 오늘 하루 매도 금액까지도 보시면 6조 3천억 원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덜고 있는데 하루 매도 금액까지도 역대 3위 규모라고 합니다. 18거래일 동안에 60조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많이 덜고 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피 외국인 시총 비중이 40%를 넘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돈은 외국인이 혼자 버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를 오늘 개인이 홀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관까지도 소폭 매도 우위로 장 마감 기준으로는 소폭 매수 우위였지만 매도 우위로 바뀌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수급 상황 체크해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한 모습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징주로 희비가 엇갈린 삼성그룹주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행사에서 HBM5의 첫 실물 모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코스피 지수를 지킨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전 세계 시총 순위 10위에도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고로 9위인 테슬라와 지금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는 초반에 37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잘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MLCC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200만 원도 돌파를 했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크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0만 원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는 모습이었죠. 무려 10% 가깝게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그래도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어제 목표가 280만 원 제시하기도 했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특징주 SK텔레콤도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소개됐다는 소식에 어제 앱장에서도 20%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장중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와 같은 그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때는 25%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또 6%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도 11%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젠슨항 호재로 연일 상승하고 있는 로봇주까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젠슨항 CEO가 어제도 대만에서 한국의 로봇 기업의 투자를 검토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관련주의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2연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정지우, 정홍주 위원의 두 분의 공통적인 관심주이죠.
두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20%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시면 스맥, 오늘 E&M처럼 그동안 좀 소외됐다가 오늘 다시 부각된 그런 종목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네, 전반부는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하루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한마디, 코스피는 3거래일째 정말 올랐는데 코스닥은 5거래일째 하락세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셨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을 최고의 기회로 활용해보자. 네. 특히 정반도답게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기회 찾아보면 될까요? 오늘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부터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네. 좀 들어보면 이제까지 이 코스닥이 조정 나왔잖아요. 예. 야, 힘들어요. 그죠? 저도 투심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위축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자꾸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은 이번 주 지금까지 해서 한 5일 동안 투매가 나왔죠. 그냥 급락 2%, 3%. 그래, 그럼 왜 투매가 나왔을까? 코스피는 급등을 했는데, 예, 그죠? 그런데 삼전닉스는 급등을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삼전닉스 ETF 2배 상품이 출시가 됐다고. 그래서 코스닥 소부장들이 좀 떨어지고 코스피는 반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면 만약에 급락을 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네. 그러면 코스닥이 급락했겠죠 또. 근데 그렇게 만약에 코스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도망가야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삼전닉스의 최대 수혜주가 코스닥 소부장,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삼전닉스가 폭락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코스닥도 폭락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근데 코스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는데 코스닥 소부장이 떨어졌다. 반도체 쪽.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아니, 악재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갑자기 이 연기금 쪽에서 이 투자 비중을 이제 상향 조정한다. 이게 만약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이제 막 물량이 막 150조 가까이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막 투매가 나오고 코스피가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과연 그때 추격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형 악재가 아니죠. 일시적으로 의무적으로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연기금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설사 연기금 쪽에서 의무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와도 그거는 대형 악재가 될 수가 없다. 엄청난 기회겠구나. 왜? 그냥 의무적으로 파는 거지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율 조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지 외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샀죠. 삼전닉스. 어떻게 됐죠? 지금 삼전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에서 2배 이상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막 200만 원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이번 주 이제 5일 동안의 투매는 반도체 쪽에 삼전닉스를 부정적으로 보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수급고인 경계감 때문에 그냥 묻지마 추격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다. 그럼 코스닥 엄청난 기회인 거죠. 대부분 이제 5일 정도 이렇게 투매 나오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코스닥 조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투매 나올 때 3월 달에도 그렇고 4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 5월 달에도 그랬고 6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 딱 1000포인트대의 중요한 심리적 지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1000포인트 깨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투매 나오다가 딱 미끌다가 거기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오늘 투매가 끝나지 않았을까. 지금 4일 동안은 대부분 코스닥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증시가 투매 나오면 다 떨어졌어요. 그냥. 다 투매가 나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제가 강추해드렸던 성호전자 오늘 20 몇 프로 올라왔죠.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6% 가까이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묻지마식의 조정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왜 주도 종목들이 살아나니까. 전 세계 슈퍼홀이 될 만한 주도 종목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이 묻지마식으로 떨어졌지. 그럼 반대로 이제 코스닥 소부장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묻지마식으로 올라가면 역시 주도할 만한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반도로 낙폭이 심했던 기업들 위주로 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어요. 오늘 BYD 중국의 전기차 업체도 대규모 이제 수주했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알리바바 칩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들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오늘 세미파이브라든지 뭐 TMC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저스템도 아직 끝나진 않았죠. 지금 앞으로 기관들이 대규모 블록딜 물량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17,500원대 들어왔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뭐 메모리까지 동시수혜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 관심주들은 동시수혜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있고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반도체는 주도 업종으로 이제 앞으로 코스닥이 이제 반등을 나온다는 가정을 하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로봇주들도 끝난 게 아니죠. 올해부터 AI 로봇이 대량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 그 로봇 시대랑은 좀 올해부터는 약간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부터 대규모 흑자전환 기대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 랠리, 급등 랠리가 나왔죠. 제가 5월 19일 날 강추해드렸던 기업이에요. 5월 19일 날이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 로봇 관련주가 간다라고 하면 이게 못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강추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바닥권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DIC도 바닥권에서 제가 강조해드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수혜주들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아틀라스 수혜주들. 다음 주에 북중미 월드컵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틀라스가 시연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역시 DIC는 테슬라, 현대차, 협력회사 깐부 기업이기 때문에 히투르가 필요 없는 구동모터 감속기를 개발해서 글로벌 로봇 업체에 납품을 준비한다. 납품한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이제 바닥권이지 않을까. 최대주가 대규모 증여를 해놨고요. 자사주 매입을 지금 수십억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역시 DIC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AI 지금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아요. 뭐 LG, KT, 네이버 그리고 업스테이지. 누가 주도할까요?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국책과제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하고 선정된 기업이 있어요. 업스테이지. 그래서 제가 업스테이지 관련주들을 강추해드린 거예요. SK 네트워크스 100% 이상 날라갔죠. 그리고 컴퍼니 K 오늘부터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주식은 역시 본격적으로 결국에는 갈 기업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업스테이지 관련주 SK 네트워크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1000포인트를 잘 지켜준 만큼 이제 반등 기대해보자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자세한 투자의 팁 섹스리 업앤다운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는 삼성 파운드리 비아디와 수주를 논의한다라고 준비를 하셨네요. 뭔가 중국 기업은 자국 기업이랑만 이렇게 거래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성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가 여기 뚫으면요. 네. 그냥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랑 미국 이거를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전 세계 거의 뭐 파운드리 점유율 단숨에 2위, 단독 2위로 올라갈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BYD 지금 특히 자동차 칩을 수주했으면 이게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 쪽이. 그리고 자동차 쪽은 그냥 1개, 2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량용 반도체는 1000개, 2000개, 3000개 자율주행 전기차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이제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공급량도.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BYD를 지금 뚫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 1위 없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러면 관련 수혜주들이 뭐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죠. 제가 3개 종목을 좀 설명드려보려고요. 일단 성호전자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성호전자 보시게 되면 지금 3만 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갔죠. 이전 저점 부근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강추해드린 거죠. 삼성전자랑 실리콘 포토닉스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동 개발해요.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양산, 제조 장비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 초부터 해서 양산을 준비하려고 삼성전자랑 지금 깐부가 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코닝 그 이외에 글로벌 기업들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나오죠. 최대 주주가 수십억 매집하고 어떤 얘기하죠? 아직도 극도로 경쟁업체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만 800억 전망이 나오고요. 앞으로 5년 안에 영업이익 1조 원에 도전하겠다? 제가 볼 때 허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엔비디아 쪽에 실리콘 포토닉스 단독 장비 업체,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젠슨항이 깐부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단독이니까. 엔비디아 단독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핵심 장비를 반도체 검사, 테스트 검사까지 할 수도 있는 가격은 2배 이상 지금 올려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 슈퍼리 될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성과 같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기관 외인들 대량 매수에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지금 250일 동안 200만 주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가로 환산하면 1,000억이 좀 안 돼요. 대량 매집 들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오늘 21선 뚫어버렸잖아요. 추가 급등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56,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인데 이 라인대 돌파 여부에 앞으로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MC도 오늘부터 아래의 윗꼬리 수평선 5일선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죠. 차세대 양자 컴퓨팅 쪽의 핵심 소재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 3사를 다 뚫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세대 양자 컴퓨팅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의 이 핵심 전략 산업들에 동위원소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주도주 관점에서 삼성 파운드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수혜주 관점에서 3D 드램 2나노 핵심 수혜주죠. 삼성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벤처 투자 조합으로 해서 지분 8% 지분을 매입했죠. 그러니까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이에요. 신뢰할 만한 기업이죠. 자사주 매입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관들이 19,100원에 100억 투자 이제 6월 달에 들어오는 만큼 3만 원대까지 최소한 다시 정고점까지 추가 급등 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떨어진 조정은 다시 이유 없이 폭등할 것이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제 이 내용이죠. 그만큼 이번 주에는 코스닥 투매 때문에 다 떨어졌으면 역시 투매가 진정되고 나선 역시 지수와 본격적으로 급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감히 최소한 3만 원 이상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중요한 삼성 파운드리 수주가 세미5예요. 제가 아끼는 종목 중에 또 하나죠.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3D IC 적증 기술. 그런 만큼 오늘 우선 회복했죠. 이전 저점 35,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이 기업도 신고가 이상 5만 원대 이상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독보적 수혜주입니다. TSMC 브로드컴이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에는 세미5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장 때문에 이유 없이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 지금 다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도 점검을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을 우리 방송에서 5월 19일 14%나 급락했던 날 낙폭 과대 관점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그때가 차트 보시면 정말 최근의 저점이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오늘도 장중에 27%나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고요. 9거래일 만에 66% 큰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성우전자. 이미 이 종목으로 올해 1200% 시세를 냈었는데 어제 다시 관심주로 위원님이 소개를 하셨죠. 삼성전자 수혜주 봐야 된다라고 언급하시더니 오늘 하루 만에 보란 듯이 25%나 급등이 나왔고요. 이어서 SK네트워크스 이 종목 소개하시고 상한가 여러 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4월 1일 5,500원대 강조를 하시고 지난주에 14,000원 가까이 오르면서 벌써 2달 만에 133%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인데도 흔들리지 않고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주성. 매일 점검을 받는데 어제도 기억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강강강 홀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반등이 나왔죠.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장중에 20만 원까지도 회복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제2의 로보티즈에 도전을 한다고 하시더니 단기간에 지금 벌써 시세가 잘 나왔어요, 위원님. 예, 지금 이럴 때가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득 실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끝내야 될까.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절반 정도 축소해가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꼭대기인가요? 꼭대기면 지금 아예 주식 투자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예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저도 이제 꼭대기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로봇도 올해부터 AI 로봇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의 뭐 다양한 기업들 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대량 양산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좀 더 본격화되겠죠. 두산 로보틱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정고점 뚫어버렸죠. 이제 AI 로봇이요. 이 생각하는 지금 로봇으로 이제 바뀔 것 같고 특히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도 굉장히 중요해질지 모르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중요합니다. 지금 피규어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도 올해부터 해서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랑 피지컬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3만 8천 원대 지지권이에요. 대신 오늘 이제 급등을 했으면 단기 3일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옆으로 좀 이제 횡보세를 뭐 2일, 3일, 5일 걸쳐서 쭉 횡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추가 급등을 중장기는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지권 13만 8천 원대만 이제 강하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중장기는 30만 원대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5월 19일 첫날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감히 30만 원대까지 중장기는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호전자. 이 기업도 제가 4,500원대에서 발굴해드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때 제가 12월 8일 아직도 날짜를 기억하는데 초대형 호재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제가 초대형 호재 나왔습니다.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몰랐던 내용들이었는데 삼성전자랑 단독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장비 업체로 파트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앞으로 내년도 이제 공장 증설이 연초에 마무리되면 1,000대 이상 이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당 6억 원 정도로 지금 이제 가격을 올린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해 1,000대 이상만 생산하게 되면 진짜 매출 1조 원이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이익률이 높죠. 그냥 전 세계 80% 이상을 독점하는 엔비디아 단독 수주에다가 브루드컴에다가 이제 이 엔비디아 코닝사까지도 유르기판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코닝사까지도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냥 슈퍼을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업이 될지 모르죠. 32,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K 네트워크스 업스테이지 대장주죠. 물론 오늘은 컴퍼니 K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이게 대장주예요. 이 기업은 이 회사 자체에서 1,200억 투자한 거예요. 그냥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투자한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소버레인 AI는 업스테이지가 일단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정부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부 국민성장펀드 지금 투자처, 2호 투자처라도 이 기업이 선택이 됐죠. 단기 뭐 울산 매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업스테이지 하반기 상장 이제 임박될 때까지 그때까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은 지금 7배 가까이, 8배 가까이 상승한 기업인데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00% 가까이, 200% 가까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관련주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불안하시다면 일부 수익 잘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위원님?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대중화되고 막 공장에 투입되고 그러려면 그리고 뭐 일반 가정이나 뭐 이런 데도 가려면 가격이 이제 싸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싸지려면 액추에이터 가격이 싸져야 돼요. 구동 모터, 감속기 이런 것들. 그런데 이 기업은 히토르, 고가의 히토르를 쓰지 않는 이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감속기, 구동 모터를 글로벌 로봇 업체에 납품을 이제 준비를 목표로 해서 이제 올해부터 해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 주주가 65만 주를 5월 달에 추가 장내면서 했어요. 수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죠. 벌써 수년 전부터 최대 주주가 대규모 증여를 해놨어요. 자녀 이름으로 증여를 다 해놨죠.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이제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대주가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아직 작년도에 한번 크게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4,000원대 말고해 드렸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첫 올선 회복하는 날 강추해 드렸어요. 5월 21일 날. 물론 제가 한 1, 2년, 2, 3년 전부터 4,000원대에서 발굴을 해드렸어요. 아직도 한 100% 이상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오늘 눈에 띄죠. 아래꼬리 소양선으로 100일선을 뚫어버렸죠. 이제 본격 중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그러나 지금 장기평선을 뚫어버리네.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미 2주 전부터 돌아갔지. 밀축 국면에서 돌아가는데 이번 달부터 5개월의 평선 회복되지. 중장기 이번 달부터 상승 전환되네. 완벽하게 정별 상태에 들어가네.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100개월의 평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매집도 최대주 매집도 이뤄지고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그냥 DIC는 로봇 관련주 이제 핵심주로 보시면서 다음 주 북중미 월드컵 이제 임박돼 있는데요. 다시 상한가를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피지컬 AI 관련주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DIC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유망주는 어떤 걸까요? 달이 떠도 주성, 해가 떠도 주성. 또. 주성이 최고야. 저는 항상 이 노래를 지금 계속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응원가 이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진짜 해가 떠도 주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리콘이 없는 반도체를 만든다?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EUV 장비도 우리나라 대규모 도입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쪽은 EUV 장비 지금 대규모 도입 안 하죠. TSMC 쪽도 마찬가지. 하이나 EUV 장비 추가 주문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고민을 생각해 보면 주성의 장비를 도입하는 기업이 딱 지금 먼저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기업이 TSMC랑 마이크론이 있어요. 혹시 주성의 장비를 노리고 한 게 아닐까? 왜? 이 회사는 EUV 장비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책에서나 나올 그런 엄청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 노벨상을 탈 수도 있다라는 항상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 기업의 대표회사가 앞으로 노벨상으로 갈 것이다.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벌써 2년 전부터 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애플, 인텔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태양광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 애플뿐만이 아니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왜? 이 회사의 장비가 상용화되면 중국의 추격 따위는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표사의 이제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7만 원대 단기 지지권이고요. 15만 원대 중기 지지권 청구한 상태에서 이 기업은 100만 원 이상까지 계속 노려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도 충분히 큰 상승률인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이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MTNW 5년 연속 대상 전체 1등 방송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TN 유일무이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정지의원의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이라고만 검색하시면 화면처럼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정지의원 사진 아래에 있는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30분에 시작합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후반부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선물과 야간 선물 둘 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시면 수급 쏠림은 여전히 심합니다. 지금 투토 희비가 오늘 엇갈렸는데 현재 삼성전자 상승을 더 확대하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거래량까지도 애프터마켓 그 거래량 포함해서 8,300만 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3.72% 급등세 보여주면서 36만 2,500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 1% 넘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대부분이 다 약세 흐름을 보였죠. 현재도 지금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들 강세가 굉장히 강했죠. 삼성생명, 삼성물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삼성생명은 KDB생명 인수전에 또 뛰어든다는 것까지도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지금 더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8% 가까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내일장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내시는 위원님이 또 한 줄기 네. 비십니다. 여전히 조금 온도차가 너무 심한 시장이었는데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에 계속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보았습니다. 주식은 자기의 분석 능력만 명확하게 있으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업의 가치가 명확하고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적인 매매의 12개 모니터와 또한 어떤 수급에 대한 특징들, 그러면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죠. 원칙대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과 이란에 대한 종전 기대감과 함께 미국 증시 움직임 일단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공개와 함께 AI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증시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젠슨왕이 방한한다 해가지고 그 방한 관련주 현대차, 네이버 등등 엔비디아 관련주 중심으로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도 올라갔다, 로봇 관련주도 올라간다거나 그러다가 국내 로봇 투자 발언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로봇 관련주,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나왔다는 점, 위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관심 어떤 고려주 이런 얘기가 남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의 창투주도 같이 포함했던 일부 기업들이 강세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코스닥 시장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지금 낙폭이 가대된 종목들, 우량주 위주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오늘도 특징주 안에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 젠슨왕 CEO의 훈풍으로 로봇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 종목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2연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두 번째 LG이노텍.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과 젠슨왕 CEO 훈풍 때문에 LG그룹주가 대부분 상승 모멘텀을 같이 받아갔죠. 어제까지도 정말 크게 올랐지만 그만큼 차익 실현도 크게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20% 가까운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현재 구간 낙폭 더 키우고 있습니다. NC도 살펴볼게요. 젠슨왕 CEO의 일정에 시선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 NC의 대표와도 회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에 오늘 14%나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네 번째 한미약품입니다.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에 어제 급등을 했고 증권사의 목표가도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데요.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6% 가까이 밀린 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캠. 단독 보도이긴 한데요. 엔캠의 미국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과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후반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2% 급등하기도 했지만 윗꼬리를 또 길게 달았네요. 네, 이 5개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로봇스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새 로봇 이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유니티라고 하는 중국 기업 1호로 이제 앞으로 7, 8월 달 정도면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유니티에 대한 IPO 최종 심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니티라면 중국의 1호 상장 기업이 될 텐데, 로봇 기업의 최선두 기업이 또 중국의 로봇이 되겠죠. 그게 또 7, 8월 달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계속 이슈가 불어질 것 같은데, 젠슨왕의 엔비디아 CEO가 한국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검토한다는 얘기 남에 따라서 LG그룹과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LG가 투자한 로봇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나왔는데,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LG그룹에 대한 그 스마트 팩토리 구축 앞으로 또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LG그룹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로봇 기업의 실적적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수혜가 이어질 것 같고, 최신 AI 및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물류 제조 로봇 라인에 대한 확대가 앞으로 더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 주가의 모멘텀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점이 될 텐데, 차트 조금 받았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매출이 줄고 있죠. 앞으로도 늘 수도 있겠지만 적자를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제조 물류 로봇에 대한 라인업 확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점 바로 짧게는 지금 급등했으니까 5일선 단기, 중기적 5주선 이런 기준 갖고 매매를 안 하게 되면 기대감만 갖고 하다가 이렇게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결국 뭐 9만 원짜리가 거의 5만 원대, 뭐 한 40%의 하락이 쭉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 없는 기준은 종목들은 기준점 5일선, 5주선 기준 잡고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상을 간 만큼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로는 5일선, 중기로는 5주선 기준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명품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오늘도 강했었던 로봇주 위원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젠스낭 CEO와의 회동 기대감으로 오늘까지도 순환매가 잘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이 오른 종목도 있고 가는 종목이 또 더 잘 가기도 했는데 전략을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내온 창투주 쪽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창투주를 보다 했습니다. 네. 네, 창투주를 이제 준비했는데 컴퍼니 K라든가 에이티언 인베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흐름이죠. 바로 이제 로봇에 대한 로봇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창투주가 로봇과 연결성이 뭐가 있냐면 로봇 유니콘을 찾는 엔비디아가 한국의 위 로보틱스에 200억 투자를 추진한다 하니까 위 로보틱스에 투자한 컴퍼니 K가 지분 투자가 시리즈 A, B에 둘 다 참였기 때문에 창투제 컴퍼니 K가 먼저 주주적으로 강세가 나왔는데 일단 대장주로 올라갔던 창투주 보다니까 에이티넌 인베스도 같이 올라간 모습이 나왔어요. 먼저 컴퍼니 K 차트 보겠습니다. 오전부터 먼저 상한가의 흐름을 보였어요. 먼저. 그래서 주가가 오전에 상한가 쳤다는 것은 대단한 강세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음봉의 몸통이를 돌파했기 때문에 신고가 형태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왔네요. 그래서 단기 5일선, 중기 5주선 매매 이어가시면 되는데 위 로보틱스 올해 초에 엔비디아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 협력 논의를 했고요. 위 로보틱스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약 3년간 축적한 실사용자 데이터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알렉스를 개발한 기업인데 이 알렉스 앞으로 누적 판매 이번에 로봇 웨어러블 로봇 3,000대를 돌파하면서 유럽, 중국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 이제 위 로보틱스와의 연결되어 있는 컴퍼니 K 투자. 근데 엔비디아가 그 위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이야기 나오니까 쏜사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에이티언 인베스트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위 로보틱스 관련성보다는 리벨리온 투자를 한 기업이거든요. AI 반도체. 요새 반도체 이제 GPU 말고 국산 NPU를 이용해서 AI 시장을 열기 위해 정부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성장 펀드를 조정하는데 이 에이티언 인베스트먼트가 보통 산업은행 쪽에서의 2천억 정도, 민간에서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만들 텐데 이걸 최대로 뻥튀기 하면은 좀 더 확대한다면 1조까지 가능한 정말 거물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에이티언 인베스트먼트. 그런데 이 국민성장 펀드 나라에서 운영하는 요 펀드 자체가 1호로 첫 번째 투자한 것이 리벨리온입니다. 바로 리벨리온 투자한 기업이 에이티언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당장은 위 로보틱스의 테마로 올라갔지만 같이 테마로 창투주 테마로 갔지만 지금 약한 모습은 그것 때문에 약한 건데 향후에 리벨리온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 대단할 것 같아요. 리벨리온 현재 가치가 3조 4천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현재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로 봤을 때 최소한 1,000억 원 정도 대략 시가총액 정도의 반 정도를 이미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강세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성장 펀드를 운영함에 따라서 수수료가 자동으로 매년 또 이익을 앞으로 낼 수밖에 없는 형태라 저평가 볼까요? 실적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종목도 300억의 이익이에요. 대략 2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으로 봐도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1,400억. 굉장히 저비별 형태를 띠는데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좋아지면서 체급이 정말 커진다. 예전과 다른 체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5개월선 매매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통해서 로봇주만 쳐다보실 수 있는데 새로운 접근법 제시하셨습니다.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투사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S도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 젠순환 CEO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어제도 장중에 상한가, 오늘도 고점을 높였고요.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를 해주시고 3거래일 만에 벌써 44%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난달에 소개를 해주셨고 그 뒤로 오늘이 가장 높은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전고점 향해서 계속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에 오늘도 장중에 27% 급등이 나왔죠. 위원님은 5월 20일 10만 원 아래에서 소개를 하셨고요. 오늘 장중에 17만 6,200원까지 찍으면서 고작 8거래일 만에 70% 넘는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볼 텐데 3일 만에 또 엄청나게 큰 상승률이에요, 위원님. 네, 그렇죠. 보유자분들 수익을 좀 챙겨볼까요? 제가 한번 어떻게 매매할지 설명 네. 드리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 설명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목 이름을 딱 언급하면 내일 당장 막 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린 것이 오히려 섹터, 바로 이제 오늘 관심 섹터, 아니 뭐 핫 종목 이런 것들이 실제 내일 매수에 대상될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AS에서도 잘 보면 설명 잘 듣다 보면 실제 내일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있어요. 오히려 거래선 종목은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이 내일 당장은 아니고 뭐 나중에 떨어지면 산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AI 로봇 관련주에 앞으로 이제 로봇 쪽에서 이제 어머니 바로 네이버, 아버지 L전자.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쪽은 네이버, 앞으로 이 기업이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옴니버스의 엔비디아 플랫폼에 통합됐잖아요. 디지털 트윈 기술하고 하이퍼클럽에스 기술이 통합돼가지고 전 세계 로봇 기술자들이 네이버 기술을 다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의 표준선점이 된다. 그런데 NPU 가장 많이 준 우리나라의 기업이 누군지 아세요? 네이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협력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회동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 네이버다. 차트 통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만에 사상 최고 대가 빵빵빵 매집이 이루어졌는데 이 흘러낼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 결국 대응목 눌렀을 때 거래 급감 속에서 돌파했는 만큼 이제 그는 말뚝박은 거다. 말뚝박고 돌파하면 날아간다. 그래서 20만 원 쪽에서 날아간다는 개념으로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가가 날아갔고요. 뚫리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쭉 날아갔는데 하나, 둘, 셋 해서 단기적으로 세 번째 시가상 매도 후 5위선 및 밴드 1차 5위선 잡고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하면서 하면 좀 더 안전하겠죠. 일단 증시 자체도 완전 과열됐기 때문에 연속적 상승세는 이렇게 단기 대응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5주선 5개선 매매 그러면 아직까지 유효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은 아주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차트 쪽에 보셨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설명은 일단 저평가였고 저퍼, PBR, 수주 잔고 대비 시가 쪽 자체가 메리트가 있었고, 근데 이제 대응목 형태를 띠고 절반을 통과했길래 좀 저평가니까 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5개선 매매 이어가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크게 문제 없이 계속 5개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티스인데요. 요건 좀 다릅니다.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서 블록딜, 대규모 블록딜이 외국인들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증거겠죠. 차트 좀 보셨습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블록딜 했던 가격 이하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매수 포인트를 들었던 거였고, 주가가 쏜사같이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블록딜에 의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위치자가 내려갔을 때 세 번째, 여기다. 여기는 블록딜보다 낮은 가격이라 한 번쯤 우리가 해볼 만하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큰 대규모로 블록딜하고 주식을 매집했다는 건 나쁘면 매집했겠습니까? 기관들 다 팔고 외국인들 다 샀는데 당연히 한번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세계 3위의 협동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좀 폭등했는데요. 역시나 하나, 둘, 셋 시가상 매도 1차적으로 그런 밴드 상단 5위선 계속 대응하면서 이어가는 전략이 안전하다. 실적이 우량주의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면서 하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5주선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 대응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유리기판 테마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동안 좀 시세가 잘 나왔던 만큼 그렇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또 크게 빠져서 오늘 오른 종목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금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보다는 네. 타이밍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 시간에 원하는 종목, 원하는 걸 다 얘기를 못해요. 제약이 있어요. TBS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주 좋은 거를 말씀드렸지만 그걸 다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유리기판 쪽은 AI 산업 발전으로 반도체 칩이 굉장히 강해져, 열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요 폭주하면서 열이 엄청 발생되는데 냉각 업체들 주가가 올라간다. LG전자가 올라갔고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가잖아요. 그 열 때문에 반도체 칩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견딜 수 있는 소재는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고 유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 분야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부터 잡아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SKC를 앞으로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다 왔습니다. 당장 매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전에 제가 매수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주가가 빵 올라갔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매매하는 방법도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에 대한 한계가 해결책이 유리기판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꿈의 소재 유리기판은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회사 앱솔루트 쪽에서 세계 최초의 유리판 상용화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이라 일단 아무래도 타이틀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미국 조자주 공장에서의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단 단순한 기대감 아니요 하반기의 양산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강세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객관적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가격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차트 통해서 실적을 좀 보도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숫자가 안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이 7조 원, 7조 7천억 원이라 7조 7천억 원이 매출은 그럼 낮고 일단 적자, 그러니까 이게 2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 나와요. 근데 28년 기준 117, 여전히 퍼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29년도 봤을 때는 또 어찌 보면 29년도, 30년도 먼 미래는 저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멀리 보고 미리 앞당겨서 주가가 반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28년도까지는 반영할 수 있어요. 27년도가 보통 반영하는 거고 당일 연도도 어느 정도의 가장 현실적인 건데 이번 연도 적자인데 이번 연도 주가가 신고가로 쫙쫙 날아갈까요? 그렇게까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재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2조 3천억 원? 이 정도면 현재 시가총액이 훨씬 더 한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자본이 많다면 좀 더 우리가 가격으로 숫자를 봤을 때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거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수급 봤을 때 수급의 특징도 있는데요. 자, 한 달 누적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PB에 와닿는 주가의 움직임이거든요. 자, 현재 어때요? 주가의 자체가 올라가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오히려 개인들 매수가 한 달 누적으로 잔뜩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태,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여기다가 매수? 아니요, 매도죠, 매도. 수급 안 좋은 상태 매도,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이제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는 과열권, 특히 코스닥 많이 빠지고 있지만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다가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태에서 주봉도 대응못 맞고 음봉이 여러 번 형성된 상태에서 주가가 바로 치고 나기보단 단기적으로는 22선 붕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고 거래가 터지면서 22선 붕괴되면 그때는 단기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22선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향후 5호교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나스닥 선물지수는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미증시 반도체 관련주 마벨 테크놀로지가 프리마켓에서 24% 넘게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강세 앞으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내일 지방선거일로 휴장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투표권 잘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